안녕하세요. 보다 보면 순식간에 외워지는 영어 말풀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전자 조작설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네요. 라틴어 제너라투스 또는 지그네레, 이 두 라틴어가 프로듀스 생산하다, 낳다, 새끼 낳다 또는 사람이 아기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젠에서 젠 나오고 진 나오고 또 여기서 지엔 이렇게 나와서 요런 스펠링이 들어가면 모두 다 뭔가 낳다, 생산하다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5개의 강의로 나눴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태어나는 것, 뭐 아기를 낳죠. 그러면 그거의 핵심이 뭐죠? 뭔가 전달되는 게 유전자죠.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인은 유전자입니다. 낳을 때 뭔가 전달되는 거니까 진, 유전자. 예문 보시죠. The gene is activated by a specific protein. The gene, 유전자는 is activated by a specific protein. 예, 특정한 프로틴에 의해서,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이제 자궁에서 나온 난자의 유전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XY 요게 되고 여기 안에 이제 보면 막 어떤 단백질의 조합이 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심장은 어떤 거고 눈은 어떤 거고 입술은 어떤 거고 이런 게 나오는 얘기, 이게 유전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전공, 유전학이라고 하나요? 유전자공학이라고 하나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건 바로 제네틱스라고 하죠. 여기도 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ICS 하면은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뭐죠?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예, 여기도 ICS가 끝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ICS가 붙으면 뭐뭐 학문이 되는 겁니다. Genetics is where we come from. It's deeply natural to want to know. 유전자학은 is where we come from.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입니다. It's deeply natural. 이건 깊숙하게 자연스럽습니다. 완전 자연스럽습니다. To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학은 요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뭐 이런 쪽 특히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제네틱스라고 하고, 이 제네틱스를 연구하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 심리와 맞닿아 있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네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타가 나왔어요. 유전자 의미가 있어서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 낳으면서 딱 결정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성별입니다. 젠더라고 하죠. 젠더. 예, 사실 낳기 전에도 초음파로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전엔 몰랐잖아요. 그래서 딱 낳을 때 결정되는 게 젠더, 성별입니다. 예문 보시죠. Differences of class, race, or gender don't matter. 클래스, 계급이죠. 레이스, 인종입니다. 또는 젠더 나왔네요. 성별.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는 do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죠.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젠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젠더 관련해서 재밌는 말들이 많죠. 요새 젠더 레볼루션에서 과거 수천 년 동안은 사실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뭉개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등화되는 걸 젠더 이퀄러티라고 하죠. 이퀄러티는 평등성, 그러니까 성별의 평등성, 남녀 차이 없이 이퀄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여학생인데 남성같이 보이죠? 뭐 여튼 남성인데 여성같이 보이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왔던 어떤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그걸 좀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또는 남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저기 트랜스젠더나 크로스 드레서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레스트룸도 있네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올드한지 모르겠지만 트랜스젠더가 미국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하여튼 성별에 대한 레볼루션이 요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뉴트럴, 요거는 중립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하면 젠더 중립적인, 성별 중립적인 화장실이 됩니다. 젠더 응용 하나만 더 갈게요. 젠더 오리엔테이션. 이거 그냥 재밌어서 흥미거리로 조금 좀 뷰스를 더 증가시킬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향이나 성향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별, 성향 해갖고 사람들의 이제 성에 대한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거, 이게 이제 헤테로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향인 거죠. 근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끼리 좋아하는 것을 게이라고 하죠. 예,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랑 여자 둘 다 좋아하는 거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남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사람이면 다 좋아. 애니 젠더든 뭐 그냥 범인간이면 다 좋아하는 게 팬섹슈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성별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에이섹슈얼입니다. 저는 요거랑 아주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젠더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성에 대한 성향을 말합니다. 근데 젠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더 줄여서, 그리고 요 말이 더 직접적이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요새 더 많이 씁니다. 다음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예, 태어나게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생식기의 뭐 생식기도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제니털입니다. 제니털. 예. 제니털 하면은 생식기 또는 생식기의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고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남자라면. 그래서 생식기에 걸리는 병, 성병 있잖아요. 성병 중에 헤르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니털 허피스라고 합니다. 제니털 허피스 심프텀 했네요. 그러니까 생식기에 헤르페스가 나타났을 때 증상을 이 박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죠. Female genital mutilation 했습니다. 여성 생식기 절단입니다. 뮤틸레이션이 이제 뮤틸레이시 절단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몇몇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 할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거죠. 이러다 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이루어진다는 게, 예전에는 여성이 성을 밝히는 거를 되게 죄악시한 그런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습도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긴 하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The stimulant action of caviar on the genital organs are so much exaggerated. The stimulant action. 스티뮬런트가 뭐냐면요, 흥분하는 또는 흥분제 뭐 이런 뜻입니다. 스티뮬레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흥분하게 하다. 예. 그래서 흥분하게 하는 행동. 무엇에? of caviar. 예, 캐비아 이거 철갑상활. 예, 철갑상활에 흥분시키는 행동은 뭐에 대한? on the genital organ. genital 생식기의, 여기서는 형용사를 쓰였죠. 생식기의 조직. 그러니까 고추나 뭐 여성 뭐의 생식기에 대한 캐비아에 흥분시키는 그 행동은 are so much exaggerated. 너무 많이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캐비아를 먹으면 카사노바처럼 된다 해서 막 엄청 팔아댔다고 해요. 이거 마케팅용으로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뭐 곰발바닥 기타 여러 가지 먹으면 뭐 세진다. 근데 병강세가 된다 이러는데 이거 다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안 먹어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단어. 이번에는 그냥 답을 썼습니다. 잔으로 못 맞힐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이건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술에서 태어난 하나의 분야. 예, 태어난 거죠, 여기. 태어난 그 분야를 갖다가 장르라고 하죠. 네, 장르 많이 들은 말이죠.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genre? 발음은 좀 틀립니다. 장르라고 합니다. 불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뭐냐라고 했어요.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장르라고 합니다. 태어난 쪽 분야를 말하니까 장르가 되는 거죠. 장르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주로 씁니다. 북 장르 하면은 이거 보세요. 신화, 노블, 픽션 다 소설이죠. 그리고 뭐 드라마도 있네요. 그리고 포에트리, 시도 있고 수학, 포엠, non-fiction, 예, 이게 소설이 아닌 종류. 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이제 장르라고 하는 거죠. 영화도 장르가 있죠. 스릴러도 있고, 그다음에 로드 무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것을 장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영어에 카인드도 있고 카테고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안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온 윌리엄 왕이 딱 영국의 왕이 되면서 귀족 좀 고급스러운 거,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은 프랑스어가 다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영어 대신에. 그때 지배 민족이었던 그 프랑스 지배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단어에는 프랑스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세상의 기원. 젠 나온 건데 세상, 전체 세상의 기원. 그걸 이제 우리 창세기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예, 제네시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이다 해서 기원,
발생 사실, 진실 뭐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실제 성경 보시면은 The Story of the Creation 했죠. 예. Story of Creation 해서 세상 창조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제네시스다. 그래서 제네시스 101 해갖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죠.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제네시스 성경에 있다는 거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social problems have their genesis in the economic crisis. 사회적인 문제들은 in the economic crisis, 경제적인 위기에서 그들의 창세기를 두고 있다 아니죠?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예. 사회 문제들은 경제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성경에서는 창세기지 일반적으로는 기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브랜드 이름으로 제네시스 썼죠. 요거요. 정 회장님이 지금 발표하고 있죠. 새로운 모델을. 이미 지난 모델이긴 하지만 이제 G80.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차에 있어서 천지창조 개벽과 같은 자동차다 해서 요 브랜드 이름 나름대로 멋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젠, 진, 지엔 다 모두 생산하다, 낳다 이런 뜻이 있어서 지인하면 유전자가 되는 거고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전학을 갖다가 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진도 나왔죠. 진이 들어간 어떤 조직을 말해서 이제 젠이 들어가면 생식기 말합니다. 태어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젠더입니다. 그래서 성별 이런 게 되는 거고 젠더 이퀄러티 하면 성별 평등주의에서 남녀 평등이라고 하죠. 젠더 레볼루션 하면 성혁명이 되겠습니다. 잔으로 이것도 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예술이나 문화 이런 분야에서 종류를 말할 때 잔으로라고 하고요. 제네시스 하면은 이제 창세기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기원, 진실, 최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타라는 의미로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마무리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 are like a storybook, and DNA is the language that the story is written in. 유전자는 스토리북과 같대요. 그리고 DNA는 언어랍니다. That the story is written in. 스토리가 쓰여지는 언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유전자는 이야기책이고 그 안에 있는 DNA는 스토리가 써지는 DNA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끌어냈냐면 영어 단어도 이게 이제 영어가 하나의 이야기책인 거고요. 영단어가 그리고 어원은 그것의 DNA가 된다.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기 위해서 써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원 잘만 알면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DNA니까 함께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